빵 때리겠죠. 그래서 우리도 수도꼭지 세게 틀면 확 세게 나오듯이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전압을 갖다 세게 틀어주면은 이게 그냥 탱 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고 텅스텐에 갖다가 빵 하고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광선이 더 심하게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쏘는 광선의 어떤 에너지, 압력, 전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으냐. 한마디로 볼티지라 그러죠. 킬로 볼티지. 볼티지의 피크가 얼마나 높으냐. 이게 바로 KVP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게 때려주는 거예요. 세게 때려주니까 아까 광원이 세지죠. 광원이 세지면 엑스레이는 어떻다 그랬어요? 더 까맣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전압으로 결정을 하고 자 이거는 이게 결정하는 제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뒤에 가면 설명드리겠지만 KVP랑 마스는 아예 병원에서 수치를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콜리메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아예 수치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값만 입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 값을 넣어도 사진이 제대로 안 찍히면 그때 여러분들이 세부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쨌든 KVP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느냐 지금 보니까 산테스의 룰이라는 게 있대요. 몸의 두께에다가 2를 곱해서 여기다가 40을 더한 값을 KVP로 해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거는 다 계산이 돼서 아예 종이로 그냥 붙어 있어요. 병원 가면은. 그래서 그 값만 넣으면 되니까 뭐 이런 산테스의 룰이나 이런 것들은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KVP고 자, KVP는 대비도, 컨트레스트라는 대비도랑 덴시티라고 하는 밀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컨트레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보려고 하는 장기, 뼈 등이 얼마나 잘 구분이 되는가의 연구다.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자,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게 내부 장기가 이제 잘 나옵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내부 장기가 딱 나와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뭐냐면 위예요, 위. 위 안에 지금 음식물이 엄청 먹었네요, 얘가. 근데 많이 먹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먹으면 위가 땡땡해지거든요. 뭐를 잔뜩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장이에요. 장 안에 있는 얘는 뭐겠어요? 이게 음식물이 지금 항문으로 나가기 직전이니까 이건 똥이겠죠. 여기 소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키드니가 뭐죠? 신장입니다, 신장. 그 다음에 여기 폐도 조금 보이고, 여기 심장도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뼈예요. 신장이랑 심장이 다른 거는 알고 계시죠? 심장은 쿵닥쿵닥 하는 거고, 신장은 콩팥이라 그래서 오줌 걸러내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때요? 장기가 잘 구분이 되죠? 어,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다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사진을 딱 보니까 어때요? 그냥 하얘버려. 그냥 하얘버리니까 이거는 구분이 안 돼요. 안에 있는 장기가 보이지도 않고. 자, 이걸 갖다가 대비도라고 합니다. 장기끼리 보면은 결국은 흑백이지만 얘네들 사이에 명암, 뭐, 그다음 명도, 채도,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게 다 있으니까 비록 흑백이지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정도를 갖다 우리가 대비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대비도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잘 보여요. 얘는 대비도가 아주 아주 낮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어때야겠어요? 그러면은 대비도가 높아야죠. 그래야지 장기끼리의 구분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대비도가 뭐 완전히 높진 대비도가 뭐 높고 낮고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수치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건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장기의 구분이 되도록 대비도가 어느 정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KVP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수록 까맣게 나오지만 이게 뭐랑 연관이 되면 대비도랑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때요? 너무 하얗죠? 그래서 KVP를 조금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KVP를 올려주면 조금 까맣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조금 까맣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명암이 생기면서 장기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VP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된다. 대비도를 위해서는. 자, 근데 KVP를 너무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엑스레이는 KVP라든지 마스라든지 이런 광원이 올라갈수록 까맣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는 대비가 안 되고 또 너무 심하게 까맣게 나와서 아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까 무슨 사진처럼 이 사진처럼 너무 까맣게 나왔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KVP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좀 되도록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음, 이렇게 되고, 자, 일단은 KVP가 어느 정도 이제 해줘야 되고, KVP가 일반적으로 사진이 너무 까맣게 나왔을 때, KVP가 너무 KVP가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사진이 이제 구분이 잘 안 돼요. 대비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KVP가 올라가면은 사진이 더 까맣게 나와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내가 지금 정리할게요.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KVP를 갖다가 올리면은 대비도가 낮아집니다. KVP를 갖다가 너무 올리면은 대비도가 낮아져요. 왜? 너무 까맣게 나와서 아예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KVP를 너무 낮춰버리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버리면은 또 구분이 안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KVP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올려야 되지만 너무 올리게 되면은 대비도가 낮아진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비도가 너무 낮은 사진이 나왔을 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까맣게 되는 이런 사진이 나오게 되면은 KVP를 어느 정도 어떻게 될까요? 낮춰줘야 되는 거죠. 그죠? KVP를 갖다가 낮춰줘서 대비도를 상승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 KVP가 상승하면은 쏘는 광선의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KVP 상승하면 사진이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잘 투과되면서 까맣게 나오고, 자, 광원이 많아지니까 일반적으로 위에서 KVP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엑스레이를 쏘게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원이 얘는 엑스레이는 광원이 올라가면 점점 까맣게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엑스레이가 올라가면은 투과되는 정도가 심해지면서 그냥 뼈든 뭐든 다 투과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투과가 안 되고 반사가 돼서 나와야지 우리 육안에 보이는데 그냥 싹 다 투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사진이 완전히 까맣게 나와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완전히 까맣게 나오게 되면서 대비도는 줄어들고 엑스레이는 더 까맣게 되고 장기 구분이 더 안 된다. KVP를 너무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된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KVP가 올라가면은 그 대비도는 줄어들긴 하지만 KVP가 너무 낮으면은 아예 어때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KVP가 상승을 시켜줘야지 장기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대비도가 많이 떨어져서 장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왼쪽이 이거는 이제 동물 자료를 제가 인터넷에서 좀 구하려고 했는데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람 자료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KVP가 낮은 거, 그렇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KVP가 올라간 거,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KVP가 올라갈수록 사진은 더 까맣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영부 조직 같은 경우도 어때요? 처음엔 많이 하얀데 뼈도 그렇고 점점 이런 식으로 까맣게 나오죠. 여기는 지금 이거는 동물 같기도 한데 동물인가 사람인가? 사람 같죠 좀. 사람 치고 근데 몸이 좀 작지 않나?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 장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동물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여기가 어쨌든 사진이 조금 잘렸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광원을 갖다가 KVP를 올려주니까 더 까맣게 나오죠. 더 까맣게 나오면서 대비도는 떨어지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육안적으로 구분이 됐는데 KVP를 너무 올려서 까맣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 어떤 뼈라든지 관절이라든지 구분이 더 안 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KVP, 이건 사람 흉부를 찍은 거예요. KVP를 지금 옵티멈, 어느 정도 가장 좋게 하니까 뭐 뼈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됐는데 KVP를 너무 낮게 하니까 또 허옇게 나오고 너무 높게 하니까 너무 까맣게 나오죠. 그래서 얘나 잘 보이지가 않죠, 장기가. 그래서 KVP를 적당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너무 까맣게 나와서 장기 구분이 안 되고 대비도가 떨어지는 상태니까 KVP를 갖다가 낮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비도를 올리고 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지금 55분이죠. 12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스라고 있어요. 마스. 뭐 MAS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마스라고도 하는데 요것도 이제 KVP랑 마찬가지로 커질수록 엑스레이는 까매진다. 근데 보시면은 뭐 대비도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얘 KVP가 주로 이제 대비도랑 이제 관련이 있고 마스는 주로 이제 대비도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잘 보이지 않고 사진이 조금 까맣게 나왔다 싶을 때 그때는 이제 KVP를 조절해 주면 되겠죠. 마스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뭐 전 앞도 있고 전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리 암페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그 광선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선량. 그래서 어 아까 캐소드라는 게 있고 에노드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KVP 같은 경우는 강력한 전압으로 이걸 갖다가 얼만큼 팍 밀어주느냐라고 보시면 되고 어, 마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스는 뭐와 뭐를 합친 거냐면 미리 암페어의 MA랑 그 다음에 뒤에 있는 S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미리 암페어랑 시간이랑 이제 따로따로 이제 구분을 해갖고 요 두 개를 곱한 걸 갖다가 마스라고 해요. 그래서 미리 암페어에서 이 미리 암페어는 엑스레이의 광선 양 자체 그러니까 이제 전자의 양이겠죠. 전자의 양 자체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캐소드가 얼마나 많은 전자를 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래서 하나는 세게 밀어주는 거, 하나는 많이 쏘는 거. 결국은 많이 쏘든 세게 쏘든 만약에 광선량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은 광선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투과를 많이 해서 사진 자체는 까맣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광선량을 얼마 동안 쓰느냐가 중요. 이것이 총 광선량이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광선량 자체는 미리 암페어예요. 자, 근데 이 양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는 다르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광선을 갖다가 이제 쫙 쏘는데 이걸 갖다가 1초를 쏜 거랑 10초를 쏜 거랑은 다르죠. 10초를 쏘게 되면은 10배를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선을 쏠 때 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S가 세컨, 영어로 이제 세컨이라고 하면 우리가 초죠, 초. 그래서 이 미리암페어를 몇 초 동안 쐈느냐, 이 두 개를 곱한 걸 갖다가 마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얼마냐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결정적으로 얼만큼 오래 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MA랑 S를 붙여놓고 마스라는 단위를 만들어 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광선량은 MA, 미리 암페어 곱하기 시간, 타임을 해갖고 마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mA 암페어 자체를 0.1초를 쐈으면 마스는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10이 되는 거고 기계는 최대한 MA를 높여서 세팅을 한다. 자, 마스를 갖다가 할 때도 MA가 있고 S가 있고 제가 이제 마스를 갖다 뭐 30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MA랑 S랑 따로따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겠죠. 두 개 곱한 게 마스 값이니까. 그러면은 MA랑 S랑 곱해서 마스가 되는데 마스를 만들 때 MA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마스 값이라고 하더라도. S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기계를 설정할 때 최대한 MA를 높여서 밀리암페어를 높여서 하는 이유는 얘를 올리면은 시간은 줄어듭니다. 시간이 줄어들면 촬영할 때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은 뭐 말씀드렸듯이 뭐 방사선 찍으면 거기 서 계세요, 숨 참으세요,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찍지만 동물은 어때요? 보둥보둥거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보둥보둥거리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말티즈나 이런 애들 뭐 약 먹인다고 뭐 약 먹인다고 그러진 않지만 보통 뭐 어디 배에 연고를 바른다거나 해갖고 집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눕혀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가만히 있나요? 뭐 가만히 있는 애들도 굉장히 많지만 엄청 버둥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죠. 찍을 때 딱 그 장면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강아지는. 근데 막 보정을 하고 이렇더라도 조금씩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단시간 내에 찍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 여기 나와 있는 S 수치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마스를 갖다가 일정한 값을 우리가 내야 되고 S를 갖다가 최소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MA를 갖다가 최대화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얘를 갖다가 줄이려면 10은 어차피 나와야 되고 얘를 갖다가 줄이려면은 얘를 갖다가 최대치로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계는 최대한 MA, 밀리암페어를 높여서 세팅을 하는데 그 이유는 동물은 움직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KVP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스가 너무 낮으면은 광선이 양이 적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광선이 양이 적으니까 광선이 양이 많아야지 투과를 빵빵빵 해줄 텐데 투과가 안 돼서 반사가 돼서 하얗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얗게 나와요. 지금 마스가 너무 낮다. 언더 익스포즈라고 나오는 거는 저노출됐다는 거예요. 엑스레이에. 그죠? 자, 이거는 딱 적당하게 나왔죠. 지금 보시면은 얘는 관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허옇게 나와버렸어요. 관절이 안 보이죠. 그죠? 얘는 안 보이지만 얘는 잘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연부 조직도 보면은 거의 안 보이지만 얘는 또 연부 조직이 이렇게 보이죠. 살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마스를 너무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광선의 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투과가 너무 많이 돼갖고 너무 까맣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버 익스포즈. 그래서 익스포즈가 너무 많이 됐다. 그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KVP 개념이랑 조금 헷갈리죠. KVP나 마스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전압이냐 양이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둘 다 올리면 까맣게 나옵니다. 그럼 KVP를 올려야 돼요? 마스를 올려야 돼요? 이게 헷갈리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색깔만 바뀔 때는 마스라고 보시면 되고 가령 뭐 낮추거나 높이거나 할 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트라스트라는 대비도랑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너무 어떤 뭐 장기랑 장기 사이, 뼈랑 뼈 사이 이런 식으로 구분 자체가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그때는 KVP를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뼈랑 뼈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잘 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를 갖다 낮춰도 되고. 어쨌든 KVP랑 마스를 두 개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최상의 이제 사진을 찍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주저리 제가 설명을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동물병원에 가면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건 이제 미국 동물병원인데 한국에도 붙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동물병원에 가면은 이런 사진들이 붙어 있어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보세요. 이건 지금 파운드라고 나와 있지만 0에서 5kg 되는 강아지의 흉부, 소렉스가 흉부예요. 흉부를 찍을 때는 KVP 85, 마스 3.5로 맞춰주세요.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KVP는 체중 몸의 두께 2를 곱해서 40을 해야 KVP를 구하고 마스 뭐 어떤 식으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입력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입력하면 내가 복부를 찍는다. 25kg짜리 강아지다. 그러면 이거죠. 앱도메인이 복부예요. 복부 25kg. 그 다음에 그럼 85 kVP에 7.5 마스로 하면 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척추, 그 다음에 펠비스라 그러면 저기 엉덩이 뼈 있는데 뭐를 찍는 간에 다 이게 지금 뭐 작은 강아지, 큰 강아지, 체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부 다 바뀝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아지가 똑같이 20kg짜리 강아지라고 해도 체형이 조금씩 달라요. 사람도 체중이 비슷하다고 해도 체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강아지도 체형이 조금씩 다른데 제일 많이 이제 체형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가슴 부위입니다. 흉부 부위. 흉부 부위가 깊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뭐 그레이하운드라든지 뭐 아니면 포인터라든지 이렇게 흉부가 이렇게 깊게 들어온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드럼통 같이 뭐 불독이라든지 이런 애처럼 드럼통처럼 된 애들도 있고 그래서 흉부 같은 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복부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어떤 뭐 지방이 너무 많거나 해서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찍고 나서 KVP라든지 마스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마스를 올리든 KVP를 올리든 너무 까맣게 나왔으면 둘 다 낮추는 거죠. 아니면 너무 하얗게 나왔으면 올리는 거죠. 마스를 올리든 KVP를 올리든. 자, 그러면은 뭘 올려야 되지? 헷갈리는 경우 되게 많죠. 이거는 동물병원마다 또 달라요. 제가 있던 동물병원은 이거를 일정하게 하고 KVP만 조절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이거를 같이 조절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입력된 값을 기본적으로 넣는다고 보면 되시고 만약에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싶으면은 동물병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어떤 동물병원은 마스를 갖다 일정 값으로 놓고 MA죠. MA를 갖다 일정 값으로 놓고 KVP만으로도 조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KVP만 바꾸면 되죠. 다만 여러분이 조금 더 이거를 좀 전문가가 된다. 그러면은 얘랑 얘를 조절을 하는데 이게 콘트라스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비도랑 좀 관련이 있으면은 얘를 조금 더 조절을 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얘를 조절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어떤 그냥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KVP라든지 마스라든지 이걸 올려주면 까맣게 나온다. 그 다음에 KVP가 올라가면 대비도가 떨어진다.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동물병원에 가셨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괜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동물병원 이제 동물보건사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게 노출 조건이거든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당연히 시험이나 이런 데 나올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동물병원에 있는 거 보고 따라하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단 설명을 쭉 드렸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촬영할 때를 보실게요. 자, 엑스레이는 어때요? 흑백이에요, 흑백. 그죠? 흑백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흑백 TV 볼 때는 어때요? 색깔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죠? 밝고 어둡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물체를 구분할 수 있죠. 흑백 TV를 볼 때.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밝고 어둡고만으로 물체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밝고 어둡고라는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까맣고 하얗고라는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약간 속어처럼 탔다라는 표현을 써요. 시커멓게 나오면 탔다. 너무 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얗고 까만 거의 결국은 조합이기 때문에 너무 하얗게 나오면 안 되고 너무 까맣게 나오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하얗면서도 까마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가 대비될 수준으로 딱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까만 거, 하얀 거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까맣고 어떤 것들이 더 하얗고 이걸 통해서 장기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아주 까맣죠? 여기도 까맣죠? 여기는 어때요? 하얗죠? 자, 하얀 것도 정도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뭐가 제일 까매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나 여기가 제일 까만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가 까맣죠? 여기도 까맣죠. 그 다음에 한 요 정도가 까맣죠. 자, 그 다음에 요 정도가 까맣죠. 회색으로, 그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뼈가 좀, 그쵸? 이제 하얀 편이고, 제일 하얀 거는 뭐예요? 지금 보니까 이 허연 게 안에 있죠. 얘가 제일 하얗죠. 그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까맣냐, 어느 정도 하얗냐 이걸 통해서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장기라든지 물체라든지 까맣고 하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스가 가장 까맣습니다. 가스가 가장 까매요. 자, 여러분 지금 동물 갖다 눕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동물이 나와 있는 부분 외에 여기는 그냥 공기죠, 공기. 공기를 찍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공기, 가스 있는 부분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까맣죠? 폐가 있어서 그래요, 폐. 폐는 어때요? 폐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있지만 결국 이렇게 팽창과 수축을 하면서 폐는 사실 거의 공기로 차 있는 조직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까맣죠? 여기 왜 그렇죠? 여기는 위가 있는 부분인데 위가 조금 지금 뭐 가스가 있나 봐요. 자, 어쨌든 가스 있는 부분이 제일 까매요. 제일 까맣습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두 번째로 까만 부분이 어디냐면 지방이에요. 지방. 자, 지방이라 그러면 뭐죠? 지방이 지방이죠. 피하 지방, 뭐 내장 지방, 뱃속이든 뭐 우리가 뭐 만약 덩치가 큰 이제 뭐 특히 이제 고양이 이제 살찐 고양이들 있죠. 살찐 고양이 찍는다 그러면은 장기 주위로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방 부위는 조금 까맣게 나옵니다. 여기가 지방이에요. 조금 까맣죠. 두 번째로 까만 부분이 바로 지방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엄청 까맣고 얘는 덜 까마니까 지방이랑 가스도 구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연부 조직이 있어요. 연부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위, 장, 팔, 다리, 방광 이런 식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냥 부들부들한 조직이 연부 조직이에요. 그죠? 뼈 빼고는 다 연부 조직이 되는 거죠, 결국은. 연부 조직은 그 다음이. 그래서 회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가 연부 조직이에요. 가스보다는 하얘요, 이렇게. 지금 장이죠. 이런 애들이 가스가 찬 거죠, 장에 조금씩 가스가 찬 거죠, 이렇게. 자, 어쨌든 연부 조직 이거는 신장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여기는 지방이랑 뭐 근육이랑 좀 섞여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연부 조직이나 내부 기관 이게 간이에요, 간. 이런 게 조금 이제 하얗게 나오는 편이고,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연부 조직이랑 물은 밝기가 똑같아요. 방광 안에 일반적으로 물이 차 있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물은 어디든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이랑 연부 조직은 구분이 안 됩니다. 색깔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모양을 통해서 살짝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어둡기 자체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네랄. 미네랄이라는 건 뭐냐면 뼈예요, 뼈. 뼈가 연부 조직보다 하얗습니다. 뼈 보이시죠? 뼈, 갈비뼈, 척추, 흉추, 요추, 천추, 꼬리뼈 이런 식으로 흉골, 뼈 있는 데는 다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연부 조직보다 하얗고, 자, 마지막으로 제일 하얀 게 뭐냐면은 쇠예요, 쇠. 그래서 강아지가 동전을 삼키면은 여기 바로 보여요. 동전 먹었네. 그래서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도 구분할 수도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제일 하얀 게 쇠예요, 쇠. 다시 말해서 강아지가 뭐 동전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몸에 쇠가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수술을 할 때 철심이나 핀이나 아니면 플레이트를 받게 되면 하얗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강아지들 아까 제가 조형 설명드렸죠. 조형제라 그래서 먹어가지고 이 조형제가 내려가는 걸 찍는단 말이에요. 조형제가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지금 얘는 조형제를 먹은 거예요. 조형제를 먹어서 지금 위에요.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여기가 아까 똥 있는 부분이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소장을 타고 있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 나중에 이쪽까지 올라가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쇠가 아니 그다음 쇠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죠? 쇠랑
그 조영제가 이제 하얗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밝기는 가스가 제일 까맣고, 그 다음에 fat, 지방, 그 다음에 연부 조직, 그 다음에 뼈, 그 다음에 뭐죠? 그 쇠나 뭐 금속, 메탈, 뭐 조영제 뭐든 다 똑같아요. 자, 이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어떤 식으로 찍어야 하는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조금만 더 하고 끝내죠. 네. 자, 엑스레이 촬영의 원칙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엑스레이 촬영의 원칙은 이 5개예요. 첫 번째로 직각이 되는 두 상을 촬영한다. 어,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2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엑스레이 한번 보잖아요. 무조건 2장이에요. 그 무조건 2장이라는 게 최소 2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장을 찍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물병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수의사가 사진을 찍어갖고 흉부를 찍어갖고 보여주는데 한 장만 찍었다. 완전 그 사람 돌팔이에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농담을 한 얘기고, 엑스레이는 반드시 2장을 찍어야 됩니다. 직각이 되는 두 상을 촬영을 한다 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아지를 보면은 강아지가 우리가 앞부분을 찍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앞부분을 찍을 수도 있지만 옆에서 본 걸 찍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옆에서 본 걸 찍은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앞에는 크고 옆에는 가늘죠. 그러니까 뭐지? 뭐라 그러지? 직사각형처럼 돼 있는 거죠. 앞에는 길쭉하고 옆에는 두께가 얇은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어때요?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뭐 강아지 키우시죠? 말티즈든 비숑이든 보세요. 몸이 어때요? 가로나 세로나 비슷해요. 어떤 애들은 앞쪽이 더 튀어나와 있는 애들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곽이 깊은 애들, 그죠? 뭐 사냥개 쪽이나 그런 애들은 뭐 그레이하운드나 이런 애들은 흉곽이 또 깊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앞면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옆에서도 한 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누워서 찍은 거예요. 자, 누워서 찍었으면은 강아지를 눕힌 상태에서 광선은 위쪽에서 들어오겠죠. 자, 이게 누워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옆에서도 한 장 찍습니다. 옆에서 한 장 찍었다는 거는 강아지를 옆으로 눕혀놓고 광선이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흉부든 복부든 관절이든 일반적으로 최소한 2장을 찍습니다. 2장을 찍는데 2장은 어떻게 찍는다고요? 하나는 이렇게 눕혀서, 하나는 옆으로 눕혀서. 그러니까 이 사진은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니까 직각이 되는 두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직각이 되는 2개의 사진이 필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자세를 잡을 때 용어가 나오는데, 레터럴이라는 표현을 써요. 레터럴. 레터럴이라는 게 뭐냐면은 레터럴이라는 거는 옆으로 누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아지가 옆으로 누워 있는 거죠. 강아지가 옆으로 누워 있으면 이쪽에서 찍겠죠. 이게 레터럴이 되는 거고, 한국말로는 조금 어려운데 횡와라고 합니다. 횡와. 가로횡, 누울와. 옆으로 누웠다는 거예요. 가로로 누웠다는 거예요. 이게 횡와로 찍은 거 아니면 레터럴로 찍은 거. 왜 레터럴이라는 표현을 제가 굳이 알려드리냐면 병원에서 많이 써요. 레터럴로 찍어주세요. 뭐 VD로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면에서 찍었을 때는 이걸 갖다 우리가 VD라 그럽니다. VD가 있고, 이거 영어 잘못 썼다. 벤트로 도살인데. VD가 있고 DV가 있어요. VD가 있고 DV가 있는데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강아지가 등을 대고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강아지가 그냥 들어 누웠어. 들어 누웠으면은 광선이 위쪽에서 오는 거죠. 광선이 위쪽에서 오고 엑스레이가 이렇게 오면서 찍는단 말이에요. 자, VD 강아지가 뒤로 이제 등을 대고 딱 누웠을 때 광선이 어디로 들어오죠? 처음에 광선이 들어오는 곳은 복부로 들어옵니다. 복부. 그죠? 복부로 들어와서 등 쪽으로 나가죠. 복부가 영어로 뭐냐면은 벤트랄이 벤트랄 아니면 벤트로 뭐 그다음에 뭐 벤트럼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등을 도살이라 불러요. 그래서 벤트랄 배 쪽에서 나와서 등 도살로 나갔다. 그래서 벤트럴로 와서 도살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벤트로 도살이라 그래요. 제가 지금 도소 벤트랄이라 썼는데 이거 잘못된 표현 제가 거꾸로 썼어요.
거꾸로 썼고 벤트로 도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벤트로 도살을 앞에 있는 V, 뒤에 있는 D 써갖고 이걸 VD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면은 그냥 등을 대고 누운 걸 찍는 걸 VD라고 하면 돼요. 이 용어를 설명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는 레터럴로 찍어주세요, VD로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을 땐 기본적으로 두 장을 찍는데 직각이 되는 두 사진을 찍게 되고 그 사진은 한 장은 레터럴, 한 장은 VD를 찍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한국말로 레터럴은 횡와라고 그러고 VD는 뭐라 그러냐면은 VD가 배라 그랬죠. 벤트럴. D가 등이라 그랬죠. 배, 등.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배복자의 등 배자를 써서 복배상이라 그래요. 배가 지금 배가 아니고 등이에요 또. 아우 헷갈려. 그래서 복배상이라 그러면은 배 쪽에서 광선이 나와서 등 쪽으로 다시 말해서 확 들어누운 상태로 찍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복배상이라고 찍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 복부 찍어주세요, 흉부 찍어주세요 하고 병원에서 이제 주문을 하겠죠. 자, 주문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레터럴 한 장, VD 한 장, 두 장을 찍어서 갖다 주면 됩니다. 레터럴만 하나 덜렁 찍어서 갖다 주면은 수의사가 보고 왜 한 장만 찍었어요? 그래서 한 장, 두 장 찍으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기본이에요. 반드시 직각이 되는 두 개의 사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는 누워서 나오고 하나는 그냥 들어 누워서 나오고 하나는 옆으로 누워서 나온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직각이 되는 두 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보시면은 만약에 이거 배 앞 정면에서만 하나 찍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딱 보니까 뭐가 있네? 아, 아니다. 만약에 이것만 하나 찍었다고 해보세요. 이게 더 얘기하기 좋겠다. 찍었다고 해보세요. 지금 배에 뭐가 있죠? 이게 뭘까요? 제가 보기엔 이거 막 자두씨 이런 거 같아요. 자두씨 같은 거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알죠? 강아지한테 자두씨 이런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배가 막혀요. 그 장이 협착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생겨서. 자, 배 쪽에 보니까 한 요 정도 위치에 있네. 방광 앞쪽에 위치하고 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겉으로 봤을 때는 뭐야 이거?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나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 뭔 얘기하다 말았지? 그쵸. 지금 아까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젖꼭지로 어느 정도 위치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젖꼭지예요, 조그만 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척추로 구분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척추 여기가 7번이에요. 7, 6, 5. 척추 5번 정도에 뭐가 걸렸네. 자두씨 같은 게 걸렸네. 하고 이제 딱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봤을 땐 이게 좌측인지 우측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찍어보니까 좌측이구나. 근데 이건 좌측 우측 모르겠다. R이나 L이 없어서 생긴 걸로 봐서는 이제 심장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좌우로 이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쨌든 좌측에 걸려 있는지 우측에 걸려 있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각으로 되는 두 상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자, 1번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시간쯤에 요걸 이제 이어서 그냥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내용을 이제 복습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알아두셔야 될 거는 반드시 직각이 되는 두 상을 촬영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각이 되는 두 상, 레터럴 횡화와 VD, 복부상을 같이 촬영을 한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뭐 다른 것들은 보고자 하는 부위를 당연히 중앙에 놓고 촬영해야 되고 정자세로 촬영해야 되고 노출 조건 아까 말했죠. 콜리메이터나 KVP나 마스 조절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촬영자 보호 이거는 또 설명할 게 많아요. 차폐라 그래서 방사선은 항상 그 사람의 건강에 위협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광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폐해서 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은 아래쪽에다가 적어 주시겠어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아니면 그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제가 좀 최대한 좀 천천히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이제 배우셨을 때는 작년에 2학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동물병원에서 한번 다 보고 와서 대충 이걸 알아요.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고 아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구나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실습을 안 나가봐서 이 좀 직접 보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아직은 조금 약간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천천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요 내용을 이제 한번 하고 나서는 좀 여기 나와 있는 동물보건사 핵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주로 여기가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제가 또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서 가르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업을 조금 시간보다 일찍 끝내니까 딴짓하고 있다가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오늘 누가 마지막에 나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셔도 돼요. 고생하셨습니다.